것처럼 언젠간 놔야 될 시점이 분명히 올 거잖아요. 난 생각이 싫다. 근데 이게 그걸 인정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기억나? 이 화양연화가 끝이 언젠간 날 텐데 그때는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인터뷰 했었던 거 기억나? 맞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덕후 작가입니다. 현재 위버스에서 독점 공개하고 있는 다큐 시리즈 브레이크 더 사일런스를 순차적으로 리뷰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영국 웸블리에 방탄소년단이 입성했습니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주인공 퀸이 떼창을 했던 전설의 공연장이죠. 6화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웸블리에서 펼쳐진 아미들의 떼창 이벤트였는데요. 전 세계에서 모인 아미들이 영 포레버를 부르기 시작한 순간 예상치 못한 전개에 당황한 멤버들은 이내 울컥한 듯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 장면은 언제 다시 돌려봐도 볼 때마다 울컥하게 만들 것 같은데요. 방탄소년단은 어떻게 데뷔 6년 만에 이곳 웸블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RM은 한 배에 탄 7명이 서로 다른 곳을 보더라도 한 방향으로 계속 항해를 하다 보니 신대륙을 발견한 것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이뤄낸 방탄.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그 비결을 알 것도 같은데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웸블리 공연이 끝난 뒤에도 달려라 방탄 촬영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비현실적이라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공연을 치른 뒤에도 누구 하나 들뜨지 않고 예정된 스케줄을 소화하는 모습이었죠. 촬영이 끝난 뒤에는 식사를 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는데요. 훗날 구우주의 친구로 탄생한 만두의 난, 남준이가 슈가의 밥을 몰래 먹은 사건, 옛날 빈 숙소에 가서 몰래 짜장면을 시켜 먹었던 일 등 과거의 추억들을 회상합니다. 정국이는 아직도 이동차에서 서로 마주보게 되는 상황이 좋다고 말했고, 화면에선 정국이와 지민이가 이동차에서 서로를 찍어주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7년 차인데도 참 신기하도록 서로가 저렇게 좋을까 싶더라고요. 진은 작버시 때 정국이랑 코비가 함께 올라오는 안무 부분이 부럽다고 말하면서 반면 눈맞춤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 윤기의 흉내를 냅니다. 멤버 모두 격공의 반응을 보이죠. 과거의 추억과 서로에 대한 묘사로 즐거워하던 것도 잠시 7명은 자연스럽게 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언젠간 놔야 될 시점이 분명히 올 거잖아요. 난 생각이 싫다. 근데 이게 그걸 인정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기억나? 이 화양연화가 끝이 언젠간 날 텐데 그때는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인터뷰 했었던 거 기억나? 맞아. SS. 이때가 올 테니까 지금 내가 할수 그때부터 있을 때 최선을 데뷔해야지가 다해. 아니라 지금에다가 최선을 갖다가 다해서 그때 더 미련 없게. 6화에서는 이 밤을 작곡하는 진의 모습이 새롭게 공개되었습니다. 진은 곡을 쓸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멤버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모든 멤버들이 작곡을 하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시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밤의 가사도 그렇고 6화에 공개된 멤버들의 인터뷰도 그렇고 혼자였다면 혹은 앞으로 혼자가 된다면 무섭고 두려울 것이라는 마음이 많이 보입니다. 서로가 함께 해온 이유에 대해 가족 같아서 오래 같이 일했기 때문이 아니라 실수를 해도 아무 말 없이 믿어주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유일한 사람들이라는 구체적인 대답을 하는 걸 보면 서로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6화가 되어서야 비의 인터뷰가 처음 등장했는데 그 내용 역시 많은 연습생 중 운명처럼 만난 7명이 서로 좋은 영향력을 주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슈가피셜 2018년에 나온 곡 티어의 가사는 슈가가 멤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라고 합니다. 이 인터뷰를 보고 가사를 다시 보니까 후렴 부분이 참 슬프게 들렸는데요. 2018년쯤 팀 해체를 진지하게 고민했고 서로 간의 고민과 갈등, 끝을 이야기하는 슬픔이 교차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7년 재계약을 해준 방탄이들에게 너무 고마울 뿐이고 요즘 들어 믿을 건 재계약이란 생각밖에 안 듭니다. 특히 진이 군대 가야 할 시점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는 걸 떠올릴 때마다 재계약 사실이 참 위로가 돼요. 통상 가요계에서는 7년 후 다시 7년을 재계약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재계약 당시 BTS 멤버들이 빅히트에 내건 조건은 단 하나, 7년의 시간을 빅히트에 더 줄 테니 우리가 이뤄낸 성취들 가운데 우리의 역할을 인정해달라. 그 부분을 계약서에 반영해줬으면 한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기획사가 만들어낸 성취에 그치지 않고 7명이 해낸 성취를 인정해줬으면 하며 다시 7년의 시간 동안 그룹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찾아보겠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이러한 선택과 결정을 내린 바탕에 대해서는 6화에 나온 RM의 말들을 참고해 볼 수 있는데요. 분명히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그거는. 예를 들면 때로는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지만 저는 그게 한 번도 제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랑 도와주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그 순간의 환상의 그런 무지개 같은 거지. 언젠간 이런 것들 없어질 텐데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고 반성을 해야 되는 거고 조금이라도 더 방탄소년단이라는 실체도 언젠가는 사라질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한 질문이 남은 6화였습니다. 또다시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방탄소년단이 어떤 모습일지, 먼 훗날에는 잊혀진 아티스트가 될지 미래는 알 수 없을 겁니다. 다만 좀 더 빠르게 내려놔야 할 시점이 다가온다 해도 7명의 곁에 아미가 존재한다면 추락이 아닌 착륙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과거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정답이 없는 길을 걷고 있는 방탄소년단. 이들이 2018년에 찾아낸 답은 7명의 멤버들이었습니다. 다시 시간이 흐른 뒤 7명이 시작한 동행의 끝에서 내리막길을 걸어야 한다면 오직 아미들만이 그 활주로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이어서 7편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불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